올라 아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게이밍 노트북을 요즘 틈틈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RTX 3060을 품고 나타난 ASUS 터프 게이밍 F15 FX506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자, 터프는 제 채널에서 아마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터프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노트북하고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 ASUS로부터 소정의 제작비를 받고 제품을 대여받아서 제작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협찬입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협찬이라고 해서 빨아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보고 느낀 그대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패키징은 제조사를 막론하고 요즘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르네요. 일단 스티커를 줍니다. 확실히 저쪽 문화권은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 가이드와 안내 종이, 그리고 보증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어댑터하고 전원 케이블이 있네요. 자, 그럼 우선 제품의 무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본체는 2.26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무게만 두고 봤을 때는 무거운 건 아닌데 요즘 2kg 미만 혹은 또 초반대로 가볍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다 보니까 이 제품이 매우 가볍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무게만 놓고 본다면 무난한 무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댑터가 생각보다 가벼워요. 592g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과 어댑터, 케이블 모두 휴대할 경우 대략 2.9kg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 외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대부분 블랙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이클립스 그레이라는 그레이 계통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 로고 하나씩은 보통 달려서 나오는 추세와는 다르게 옷이나 가방에 프린팅하듯 터프라는 제품명이 스타일리시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중요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트북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스펙은 CPU와 GPU겠죠.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9 1190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8코어 16스레드의 부스트 클럭 5GHz로 인텔의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고성능 모바일용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PU는 RTX 3060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메모리는 DDR4 3200MHz 클럭 스피드에 16GB 용량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32GB였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16GB면 최근 노트북 추세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1920-1080 FHD 상도의 144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유선 램 포트, HDMI 포트와 2개 USB 3.2 제논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와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USB 3.2 제논 포트 하나 딱 있고요.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자, 노트북에서 키보드는 꽤나 중요합니다. 데스크탑이야 입맛 따라서 키보드 사서 쓰면 되지만 노트북은 싫든 좋든 달려 있는 걸 사용해야 되니까요. 키스트로크가 1.8m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트북의 키스트로크가 1.5mm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기 때문에 타건감이 좋다고 합니다. 키보드는 ASUS의 아우라 RGB가 지원되어서 꽤나 감성 있는 사용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WASD 쪽은 투명 키캡이 적용되어서 다른 키들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고요. 또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게이밍 노트북의 색깔을 좀 더해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 분석 기기를 통해서 탑재된 패널부터 살펴봤습니다. 색상 전역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sRGB 68%, 어도비 RGB 51%, DCI P3 51%, NTSC 49%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패널 부분은 그냥 게이밍 쪽,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한다면 가성비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패널은 그냥 게이밍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마 값은 2.8 수준으로 측정되었고요. 최대 밝기는 278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300칸델라가 넘어가면 밝은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 그냥 노멀한, 무난한 밝기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30, 최대 6.45, 평균 1.4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패널의 경우 색상 전역이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폭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그래픽 작업 등 색상 표현이 중요한 작업이라면 외부 모니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만약 컨텐츠 크리에이션 작업을 한다면 이 노트북의 성능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진 편집과 영상 편집 성능을 체크하는 UL 프로시엄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렌더링 성능이죠. 블렌더 테스트도 CPU와 GPU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노트북의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PC마크 10의 벤치 결과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게임 성능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와 또 RTX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 와치독 리전을 통해서 또 RTX 그래픽 성능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발열과 소음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온도의 경우는요,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를 보면 CPU는 98도까지 평균 95도 이상, GPU는 76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K 해상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 정도 진행했을 때 GPU는 77도, CPU는 78도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음은 어떨까요? 자, 게이밍 테스트를 3시간 이상 진행한 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본 제품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측면 그리고 후면으로 열이 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쿨링팬 위치로 인해서 키보드 쪽은 열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는 편이고, 제품 내부를 봤을 때 히트 파이프가 4개 그리고 히트싱크 3개 등 제품 전반적인 쿨링에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열화상은 꽤 핫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단부가 이렇게 타공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내부가 비쳐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하단 겉면을 터치했을 때는 그냥 열감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따뜻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성을 살펴봤습니다. 이 십자 드라이브만 있으면 쉽게 하단부 커버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2개의 메모리 슬롯에는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고 1개의 M.2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공간 확장은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0W使用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장성은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탑재된 기본 저장 장치는 하이닉스의 M.2 모델이에요. 이 읽기 쓰기 속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90W시 대용량 배터리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별도 절전 관련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손 안 대고 그냥 배터리 모드로만 오피스 프로그램 구동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배터리 잔량 5%를 남겨두고 이 테스트가 종료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5시간 5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장 스피커의 음질도 테스트해 봤습니다. 자, 솔직히 음질은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특출나거나 딱히 모자르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스펙을 생각해 본다면 이 노트북 분명 고스펙에 속하는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터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밀스펙이라고 부르는 이 내구도 테스트 인증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튼튼한 고성능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테스트를 하고 사용하면서 든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패널 테스트에서 이 세격이 낮은 부분만 제외한다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딱히 아쉬울 게 없는 모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사용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했어요. 괜찮네. 이 정도면 무난하고 부족할 거 없고 괜찮은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영상이 제품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